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듣기의 마지막 문제 49번, 5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문제는요, 바로 강연이 나옵니다. 앞에서 강연 문제 풀어본 적이 있어요. 강연은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50번을 보니까요, 남자의 태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은 남자일 거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남자 전문가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잘 듣고 풀어보면 되는데요. 마지막 문제예요. 나오는 어휘가 어렵겠죠? 네, 어려울 거라는 건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제도 쉽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49번에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50번은 남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48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태도를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어휘하고 이번에 사용하는 어휘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48번 문제는 대담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50번 문제는 강연이기 때문에 혼자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르고 주제도 좀 다르니까 말하는 태도도 당연히 조금 달라지겠죠. 우리 50번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도,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택지를 보면 1번에 기대하고 있다가 있고요. 2번에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3번에 동의하고 있다. 4번에 주장하고 있다가 있어요. 별로 어려운 어휘는 없죠. 그래도 의미는 한 번씩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좋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생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기대하고 있다고요. 비슷한 어휘로 희망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희망하다라는 단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2번은 강조하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다라고 하죠. 3번은 동의하고 있다. 동의하다는 의견이 같아요. 여기는 혼자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냥 제시가 된다면 동의하다도 가능합니다. 4번은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어휘들이 있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촉구하다가 있습니다. 촉구하다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데 아주 강하게 그리고 빨리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촉구하다 라고 해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촉구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한 의미로 제안하다도 있어요. 제안하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다면 5번은 좀 강하게 빨리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6번은 그렇게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할 때는 제안하다를 쓰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는 낙관하다가 있습니다. 낙관하다는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 그건 낙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좀 나쁘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미래는 다 낙관을 하고요. 이 과거나 현재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나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반성하다나 비판하다 같은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성하다는 지금까지 이런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과거에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반성하는 거고요. 비판하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꼭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다. 미래의 상황을 지금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예측하다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진단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진단하다는 지금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하면서 그냥 지금의 상태를 판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 설명하다 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요. 설명하다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분석하다도 있겠네요. 분석하다는 좀 복잡한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기대하다, 강조하다, 동의하다, 주장하다, 촉구하다, 제안하다, 낙관하다, 반성하다, 비판하다, 예측하다, 진단하다, 설명하다, 분석하다.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50번 문제에서 남자의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58번보다는 조금 더 쉬운 어휘가 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외울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남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들어볼 건데요. 들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전문가가 강연을 하고 있는지 강연의 주제를 잘 찾아보시고요. 혹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면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법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공정함을 꼽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심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급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하급심의 법관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급제도는 법 앞에 공정함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왔죠? 재판에 대한 내용이라서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거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재판이 뭘까요? 뭔가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판단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재판이에요. 이 재판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단어들이 한 단어가 계속 나왔거든요. 바로 공정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정하다는 공평한 거예요. 누구 하나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건데 재판에서는 공정함이 중요하겠죠.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너는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급제도라는 걸 운영을 한대요. 근데 심급제도라는 게 급이 여러 개 있어서 하급심에서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부당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상급 법원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공정함을 위해서 한 번만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한 번 재판을 하고 이게 공정하지 않으면 위에 가서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구나.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 돼요. 근데 제도상 여러 번 지금 재판을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속성은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기 위해서 간소화하는 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함을 위해서는 이런 심급 제도가 필요한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휘가 많이 어렵고요. 또 재판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도 남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49번에 보면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일단은 중요한 단어에 표시를 해놔야겠죠. 자, 1번 이 제도는 재판의 신속성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 제도는 신속성과 관련이 있다. 여기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신속성은 빨리빨리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2번, 이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을 앞두고 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두고 있다라는 건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앞에 미래에 곧 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미래에 할 예정이다. 그럴 때 앞두고 있다 라고 합니다. 3번 이 제도는 특정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자, 제한적이다. 모든 사건이 아니라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표시를 하면 좋겠죠? 4번, 이 제도는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네, 상급 법원, 여기에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50번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에도 뒤에다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정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법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공정함을 꼽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심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국가들이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심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두고 있다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지금 하는 중이에요. 하고 있으니까 미래에 할 예정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수호하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수호하다는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들어볼게요. 이는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급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 지금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서로 다른 급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보장하는 제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4번에 보면 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죠. 먼저 재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보장을 한다도 나왔어요. 지금 중요한 건 서로 다른 급의 법원이다가 바로 이 상급 법원과 같은지를 찾는 건데, 아직까지는 상급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좀 맞을까 틀릴까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모 표시를 해놓고요. 계속 이어서 이 단어가 나오는지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만약 하급심의 법관이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이 제도를 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네,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요. 이어서 바로 상급 법원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맞는 내용으로 봐야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상급 법원의 재판을 이제 청구를 할 때 한국에서는 3심 제도라고 해요. 모두 재판을 3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심 재판을 하고, 이게 이제 이 듣기에서 나온 단어로 한다면 하급심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심에서 한 내용이 좀 부당하다.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면 2심으로 갑니다. 1심에 비해서 더 상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급으로 올라가고, 근데 2심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3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급이 되겠죠? 그래서 총 3번을 할 수 있어서 1심, 2심, 3심, 3심 제도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3번째 3심까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볼 거예요. 이제 50번 문제에 좀 집중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제도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으면 이 뒤에 나오는, 이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강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심 내용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 단어 뒤에 있는 게 중심 내용이거든요. 태도도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 나오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심급제도는 법 앞에 공정함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이거 정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2번,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땠어요?
듣기 문제는 읽기 문제에 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읽기 문제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듣기는 귀로만 들어야 되니까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귀로만 들을 때는 그 들리는 단어가 발음 나는 대로 들리니까 정확하게 눈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좀 잘못 들을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50개의 문제를 풀면서 문제마다, 유형마다 문제 푸는 방법 연습했던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문제도 어휘가 어휘가 좀 많았어요. 그 어휘들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